예, 안녕하십니까. 프로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흥미있어 할 만한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급등주.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수급 매집주 발굴과 매매하는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름 조금 재미가 있어요. 아직 많이 보고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길게 뭐 저랑 한 3년, 짧게는 1년 몇 개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 좀 관심 가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다들 바라죠. 야, 이거 몇 배나 올랐는데 이때 사서 이때 먹었으면 몇 배를 먹었겠다. 야, 얼마를 넣었으면 얼마가 됐겠다. 그런 생각 저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앞에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대형주 장세 왔을 때 뭐 3배에서 뭐 10배, 20배 갔던 대형주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 신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지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모멘텀 국내 정시에서 가치 투자가 힘들어지면서 반대로 오히려 그런 모멘텀 수급 매집주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는 뭐 그런 내용까지 말씀 안 드리겠죠.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라든지 제가 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예, 수급이 좋고 매집이 돼 있다. 그러니까 수급 매집주. 쉽게 말하면 이제 급등주가 될 수 있는데 최소 몇 배씩 오르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가장 중요하고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리는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이제 최소한 제가 지금장이 약세장이냐 전체로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횡보장이냐 상승장이냐 이거 정도는 구별하라는 말씀을 가끔 드려요. 작년 전반기 상반기까지는 당일 약세장이었죠. 하락장이었고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상승을 모색하지만 바닥 만드는 바닥 박스권 하단 횡보장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상승장으로 서서히 올라오고 이제 상승장으로 바뀌는 시기나 보면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그런 시장 사이클을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약세장은 피해야 되죠. 항상 말씀드리면 안 좋을 때는 피해 있고 좋을 때 들이대는 게 투자입니다. 항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낄낄빠빠라죠. 그런 게 정말 투자에서 중요하거든요. 내가 항상 열심히 하면 돼. 난 열심히 할 거야.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게 사실은 투자 시장입니다. 안 될 땐 쉬는 게 더 좋아요. 지키는 거죠. 가끔 제가 단기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는 오히려 횡보장이든 상승장이든 둘 다 되고 짧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지수가 반도체 내에 좀 쉬게 되면 오히려 횡보장이 되기 때문에 종목 장세로 좋다는 말씀도 제가 2주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시장이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종목,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이 그게 이제 어떤 밸류나 최소한 어닝이 나오는 섹터에 대한 종목이냐 아니면 뭐 단기로 뭐 개인들이 사고 팔면서 짧은 테마 뭐 중장기 테마 있잖아요. 보통 제가 이제 섹터 테마 기준을 밸류나 뭐 어닝 같은 걸 구분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봤을 때 지금 시장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관심이 오래 지속될 거냐 짧게 끝날 거냐 그 시장 관심의 그 파워 정도와 그 기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관심이 클수록 오래 갈수록 좋은 거죠. 우리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고 2차 전지 계속 좋은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섹터 테마장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짧게 예를 들어서 뭐 곡물 테마 이런 것들은 짧잖아 지금 사실 그죠. 작년하고 또 다르잖아요. 곡물이나 사료 테마는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몇 배나 오르려 그러면 분명히 매집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차트를 보면서 나타나요. 매집을 좀 했다, 매집을 많이 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그 발산하고 분출할 때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집을 하고 이 모으는 세력들, 이 돈의 흐름이 얼마나 크냐, 이 빅머니가 얼마나 되느냐를 또 판단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시총 1000억 이하를 안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모아봐야 얼마 안 돼요. 물론 야 1000억짜리 사가지고 1조 가면 10배 먹네. 물론 간혹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변동성에서 개인들이 참고 그거를 계속 들고 있을 만한 그런 변동성을 안 준다는 얘기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양아치 무빙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거 잡는 게 좋으세요.
뭐 그때 금양 같은 케이스는 처음에 시총 뭐 몇천억 시작했잖아요. 그게 몇 조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좋아요. 사실 그런 게 정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을 볼 때 제가 항상 신고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신고가 났습니다. 신고가 났습니다. 뭐 났다가 살짝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선긋고 돌파와 안착 과정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새로운 세계 열리는 거예요. 신고가가 정말 중요한 게 역사적 신고가면 제일 좋죠. 하지만 그 박스나 기간별로 올해 들어 신고가다, 뭐 52주 신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전과 그 후에 새로 들어온 머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는 그 시작을 항상 신고가로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나는 걸 항상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매매하는 기준인데, 돈이 들어와서 매집도 하고 엄청 머니 파워 큰 애들이 모으고 시장에도 맞고 테마색도 좋아요. 그럼 돈이 들어오니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따라 사서 갖고 있다가 얘들이 몇 배 먹을 동안 버티고 가정관리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빠지는 순간이 와요. 사실 지금 보시면 이미 코로나가 작년 오미크론 끝나고 1년, 2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거 2, 3년 전에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테마주, 뭐 백신주, 뭐 진단키트 갖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1, 2년 전에 그 빅머니 다 빠졌어요. 단기간에 수배씩, 10배씩 내고 걔들이 들고 있습니까? 걔들이 먹고 다 빠졌죠. 유행이 지났다는 표현도 제가 드리는데 그런 애들이 빠졌을 땐 같이 빠져야죠. 한번 지금 진단키트가 좋다, 매출이 나온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그런 달콤한 드림을 한번 우리한테 갖다 퍼부어도 투자하는 가운데 몇 개월만 몇 배씩 올랐던 것들은 그런 거 테마고 급등주죠. 그런 거를 밸류나 가치주로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돈이 다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누구나 원하고 사람들이 꿈을 꾸는 이 10배거, 10배가 최고죠. 근데 몇 배가 나도 얼마나 좋습니까? 단 50% 2배만 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수급 매집주의 특징이나 이 급등주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물론 그거를 뭐 시세는 왔다 갔다 할 거지만 거기다 마음을 실어서 뭐 좋았다 나빴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큰 흐름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암만 그 의도가 좋고 다 좋게 봤더라도 올라가십시오 하고 맨날 자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 중간에 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뭔가 안 좋아서 종목에 대한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요. 뭐 돈이 쉽게 말하면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진짜 크게 모았는데 그 큰 돈 한 사람이 배신 땡겨서 중간에 빠져버리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 사실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관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 관리 이게 사실 계속 봐야 돼서 제가 적어놔드렸는데 급등주는 철저한 확률 게임이에요. 이런 많은 기본적인 조건을 맞아야 되고, 그다음 노가다는 계속 봐야 돼요. 눈 빠지게 봐야 됩니다.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죠. 던져놓고 기도한다고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나 종목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항상 경험을 통해 축적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50% 더블 한 3배 4배. 올해 같은 케이스는 뭐 정말 운 좋게 시장이 도와줘서 에코프로 같은 거 뭐 5배 6배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한 노력이에요. 진짜 그런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기본적 이론을 말씀드렸고 제가 종목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미 제가 작년부터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박셀바이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월 달부터 매집했던 종목입니다. 작년 어떠세요? 작년 상반기 때 박살이 났죠. 그 러우 전쟁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걔들이 식량 가지고 장난치면서 장이 정말 안 좋은 가운데 4월 달부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테마는 돈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뭐 작년은 개인이 6월달, 9월달 깨지기 전이니까 살아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테마가 몰리면 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밸류나 가시주를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또 테마들이 살 수 있어요. 케이스도 다른 거, 지금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 그럼 그때 막 이상한 테마로 해서 그게 막 될 수 있는 거죠. 박셀바이오 케이스는 사실 제가 원칙으로 원래는 한 10배 났던 종목인데 10배 났던 종목을 원래 4, 5년 동안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원칙인데 작년 왜 봤느냐? 얘들이 다시 돌아왔거든. 다시 돌아온 게 보였어요. 사실은요. 얘들이 밑에서 해먹을 것 같다. 최소 몇십 프로는 먹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매집을 시켜드렸던 거예요. 왜? 딴 게 할 게 너무 없으니까. 작년에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수급 테마주만 찾는 거예요. 그 작년 기억나시죠? 박셀바이오는 제가 지금도 줄을 꺼놨는데 4만원대에서 5만원대 지금 모았어요.
몇 개월 모았을 겁니다. 올랐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있고. 그러다가 제가 요때죠. 7월 달에 슈팅할 때 팔았어요. 슈팅하고 그때 20-30% 먹었나? 한 3-40% 먹었나 모르겠는데 슈팅하고 이제 올라가서 멈춰가 있을 때 이때 우리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뭐 안 좋은 장에서 이 정도 얼마나 커요. 많이 모아서 전략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더 올라가죠. 이거는 몰라요.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물론 주식 안 꺼졌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빠졌기 때문에 올라갔다.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말고 그때 딴 거 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나서 수익 나는 것들은 항상 그때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어때 꼭대기 팔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만 이거 말고도 딴 게 많으니까 남들 먹게 놔둬야지만 편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었고 카나리아 바이오 이것도 제가 전략주로 말씀드렸어요. 작년 또 장 안 좋을 때죠. 이름이 이게 한일사라온가 현대사라온가 이름 바뀐 걸 겁니다. 그래 비상장부 하나 붙여서 바이오로 옮겼을 텐데 이건 제가 언제 샀느냐 하면 막 급등 엄청 올라가죠. 요때 샀어요. 4월달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만 몇천 원 이게 뭐 액면보다 없나 하여튼 만 몇천 원 사가지고 한 2번 3번 먹었을 거예요. 순식간에 50% 70% 났습니다. 그죠? 이때 기억나시죠? 줄을 꺼놨던 게 아마 제가 팔았던 가격 같은데 요때 사가지고 하여튼 요도 먹고 팔고 나왔죠. 뭐 그 뒤에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뒤에 들어간 것도 알아서 하는 거고 관심 갖고 있다가 제가 이땐가 뭐 다 끝났다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돈 빠졌다. 그 다음부터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왜 계속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직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개인 판단하셔서 들고 있는 거는 본인이 수익 나는 게 좋지만 많이 하실 건 없고 어쨌든 이때 끝났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이제 큰 돈이 빠진 겁니다. 쉽지 않죠. 다 빠지죠. 그 다음부터. 자 그리고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고 하는 작년 아무 관심 없을 때 샀던 금양도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8월이었죠. 줄도 꺼놨네 봐요. 만원대 우리가 1,200원 1,400원에 샀을 겁니다. 이 큰 돈이 들어왔어요. 큰 돈이 들어왔고 신고가 났습니다. 매집도 있었고요. 그 다음 2차전지가 워낙 좋아지는 과정 올해 초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2차전지에 돈이 들어온 게 보였거든요. 근데 뭐 대형주 살 수도 있고 LG 뭐 엔솔 같은 거 살 수 있었지만 중소형주로 돈이 몰리고 이제 수급 매집주로 이제 판단하고 즉 이때 사면서 이때 팔았죠. 뭐 2만 원대 팔았나 뭐 얼마 하여튼 많이 팔았습니다. 이때 팔고 막 오래 물려있던 분들 목표 달성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뭐 출렁출렁거리다가 또 그 뒤에 제가 또 상따 할 때 이때 들어갔죠. 2만 원 돌파할 때 샀을 겁니다. 상따 비슷하게 사고 또 위에서 팔고 막 그랬을 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4만 원대 전에 다 팔았는데 올해 2월달에 들어갔죠. 들어간 거는 뭐 지금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고 물론 돈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조금씩 이제 금양 관련 회사 얘기부터 뭐 박 이사님 얘기부터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보고는 있어요. 아직도 죽은 건 아니야. 워낙 돈이 커서 그래. 그리고 이 테마나 섹터 2차전지가 계속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종목이나 이런 것들 매매 안 하더라도 시장 흐름 보면서 제가 2차전지에 대한 강도를 보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도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매집을 해서 수익 났던 케이스가 금양 자주 말씀드립니다. 잘했기 때문에 올해 초도 사실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올라간다고 말씀드려도 안 믿고 막 그러셨을 텐데 레인보우를 제가 샀어요.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줄을 안 꺼냈네. 1월 달에 사서 한 50에 70% 먹었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똑같습니다. 신고가 날 때 따라잡아 가지고요. 로봇 괜찮을 것 같아. 왜? 대기업들이 작년 삼성에서 로봇 관련해서 뭐 표준 만든다고 막 그랬는데 계속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올해 뭐 초에 로봇 관련 뭐 법도 만들고 했었는데 테마 섹터 좋고 신고가 났고 매집도 많이 됐고 돈이 들어오니까 사서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들고 있다가 뭐 2, 3개월 또 조정 버티고 이거 팔았으면 밑에 사가지고 한 5배 났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정말 내가 없는 셈 치고 1억 중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사놔서 밑에 단가이기 때문에 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훌륭한 거죠. 올라갈 때 안 따라 사고 밑에 사가지고 올라가서 한 뭐 더블 났는데 빠져. 놔둬. 뭐 어째 단가는 밑에야. 수익 난 거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운처럼 먹을 수 있는 거죠. 돈 엑시트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보우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한 개 있을 거예요. 2차전지 관련이고 아직 시장에서 잘 모르고 신고가 나니까 위에서 달랑달랑 거려서 개인들이 급락하는 상태고 기관이나 이쪽에서 추천도 안 들어오고 밸류 비싸다고 욕만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 매집주 급등주의 패턴 개인들이 몰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몰래 우리끼리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게 2차 전지 같은 케이스가 올해 4월 달에 뭐 워낙 많이 들어오고 시중 풀로 밑에서 안 사다가 위에서 빚내가 산다 그랬잖아요. 뭐 빚도 사고 시중도 풀로 들어와서 조정을 거쳤지만 이 섹터나 스토리가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큰 돈이 안 빠져요. 예, 변동성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판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고 추세 유지되면 다시 또 반등을 지금처럼 줄 수도 있고 그런 가장 좋은 이 시장과 섹터를 가장 기본으로 밸류를 보시면서 스토리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노가다죠. 예. 매집이 되고 있냐 안 빠졌느냐 지금 어떠냐 변동성 움직여서 봤다가 또 지켜봤다가 결국은 뭐 얘들 빅몬이 유출입할 때 한 번에 확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되게 좋죠. 근데 올라가게 되면 걔네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막 붙기 시작해요. 소문이 나니까. 그럼 이 사람들 밑에 사는 것들이 단가 낮으니까 물론 들고 있다 한 방에 빡 때립니까? 위에 때렸다가 떨어지면 또 위에서 또 때렸다가 그렇게 해서 보통 쌍봉을 만들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온갖 변동수를 만들면서 개인은 페이크를 줘요. 헷갈리게. 지금 2차 전지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랑 자기 보는 어떤 시장의 기준과 섹터나 테마와 어떤 머니 스트림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별로 안 흔들리죠. 어쨌든 수익 보면 되죠. 거기서 너무 과욕 부려서 끝까지 먹겠다 이러면 또 이제 위에서 물리고 못 팔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면 주식도 사실은 지금같이 횡보장 상승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과욕만 줄이시고 진짜 수급 매집주나 급등주를 저희는 항상 찾을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너무 또 과욕 부리시면 안 돼요. 몰빵치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흐름 보면서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 그 다음에 세세하게 뭐 차트가 어떻다 거래량 분봉 뭐 이게 다 봐야 돼. 10분봉 5분봉 60분봉 다 봐야 되는데 호가별 실시간 체크해야 되고 뭐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지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거고요. 이 정도 기준만 가지고 가셔도 우리나라는 올해는 좋고 꾸준하게 좋은 기회 있을 때 이런 종목 발굴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전체 포토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